가구입니다. 오늘은 중식 조리 기능사 새우볶음밥을 할 거예요. 시간은 30분. 이 메뉴 같은 경우는 따로 밥이 제공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밥을 지어서 하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파서 보면서 시작할게요. 새우살은 내장을 제거한 후에 데쳐서 준비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밥을 만들어 주실 건데, 밥 같은 경우는 시험장에 불린쌀이 제공이 돼요. 그러면 불린쌀과 동량의 물을 넣어서 밥을 만들어 준비를 합니다. 대파와 당근, 피망은요 0.5cm로 주사위 모양으로 썰어서 준비를 할 거예요. 달걀은 소금을 약간 넣은 상태에서 풀어서 체에 내려서 준비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스크램블을 만들어 준비를 합니다. 자, 그 후에 팬에다가 식용유 약간 두르시고 난 다음에 갖가지 재료 볶아가지고 새우볶음밥을 완성하세요. 이때 주의하실 거, 마지막에 소금과 흰 후추를 꼭 넣어주시는 거, 이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시고 난 다음에 밥공기에다가 볶음밥 담아가지고 밥공기 모양으로 누른 상태로 해서 접시에 담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새우볶음밥의 재료 확인부터 먼저 할게요. 쌀, 작은 새우살, 달걀, 달파, 당근, 청피망, 그 이의 양념류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재료를 받으시게 되면 지급받지 않는 재료가 있다라고 하시면 추가 지급을 받으시면 되고요. 수량이 맞지 않은 경우에도 추가 지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재료 확인이 다 끝났으면 이제 재료 분리를 해줄 거예요. 쌀 같은 경우는 한번 깨끗이 씻은 후에 채반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시고요. 새우 같은 경우는 교차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다른 그릇. 그 다음에 달걀도 마찬가지예요. 교차 위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그릇에 담아서 준비하시고요. 나머지 재료는 깨끗이 세척 후에 물기를 닦아서 접시에 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료 분리까지 다 끝났으면 이제 도마 작업과 냄비 작업을 동시에 해주셔야 돼요. 밥부터 안 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새우부터 먼저 데쳐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재료 분리하는 사이에 끓는 물을 먼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이 바글바글 끓고 있어요. 그러면 새우부터 먼저 데쳐줄게요. 새우 데칠 때는 약간의 소금을 넣어주셔도 되거든요. 어차피 소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저는 소금을 조금만 넣어줄게요. 소금 살짝만 넣어주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데쳐줄게요. 데칠 때는 약간의 채반을 이용해서 데치시면 훨씬 편하거든요. 여기서 새우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신 후에 새우가 선명한 붉은색이 될 때까지 이를 데쳐주세요. 그래서 선명한 붉은색이 되면 이 새우를 어떻게 해요? 볶을 때 사용을 하실 건데 이때 주의하실 거, 저는 지금 이 새우 보시게 되면 새우에 지금 내장이 없는 상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시험장 갔을 때 새우에 내장이 조금 검은 게 있다 그러면 내장을 꼭 제거한 후에 그 다음에 데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치는 작업이 끝났으면 가열 중지하시고 그 다음에 찬물에 한번 헹궈주세요. 찬물에 이렇게 가볍게 헹궈서 준비하신 후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얘는 그릇에 옮겨주세요. 그래서 옮겨서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바로 밥을 안 쳐주실 거예요. 밥 같은 경우는 이물 사용 안 하니까 바로 폐기를 합니다. 폐기를 해주시고 냄비를 한번 깨끗이 세척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지금 바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행주로만 이렇게 가볍게 닦은 후에 밥을 바로 앉혀줄 거예요. 자, 그럼 옆에 한번 정리해주시고 자, 이제 밥을 앉혀줍니다. 쌀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해놨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채반에 받쳐서 물기를 제거해서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면 요거 계량을 해주셔야 되는데 쌀 여기 냄비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고 저는 이 냄비 지금 세척한 냄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난 다음에 쌀을 한번 계량을 해줄 거예요. 왜냐면 시험장에서 내가 씻으면서 쌀을 계량했다 그래도 좀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쌀을 한번 계량을 해주세요. 자, 저는 한 컵 정도 할 거예요. 시험장에서 한 150g 정도 쌀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쌀이 옆에 조금 남았어요. 그럼 이 쌀까지 계량해서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오늘은 딱 한 컵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컵 양을 맞춰서 사용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쌀이 한 컵을 맞췄다라고 하시면 여기다 이제 뭐가 들어가요? 쌀 냄비에다가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해줄 거냐면 동량의 물이 들어가요. 쌀이 한 컵이기 때문에 물도 한 컵을 넣어줄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컵을 넣어줘요.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편편하게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뚜껑을 덮으시고 난 다음에 밥을 앉혀줄 거예요. 뚜껑을 이제 덮어줄 건데 이렇게 해서 위에 덮어주신 후에 이제 밥을 지을 거예요. 일단 저는 처음에 센 불로 가열을 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거는 보통 밥 같은 경우는 옆에 상태 있죠. 넘치는 상태를 보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시간을 보세요. 센 불에 2분에서 3분 정도 가열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약불에서 7분. 또는 8분까지 가열하시는데 만약에 7, 8분 되기 전에 얘가 따각따각 소리가 난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바로 불을 끄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2분에서 3분에 센 불을 가열을 했을 때 만약에 얘가 넘친다 그 전에 2, 3분 전에 그럼 바로 불을 줄이시면 돼요. 아시겠죠? 센 불에 2분에서 3분, 약불에 7분에서 8분 그 이후에 뜸을 들여준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옆에서 밥을 같이 만들면서 이제 도마 작업을 해줄 거예요. 보시면 저는 지금 한 2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럼 이렇게 약간 옆에 뚜껑에 들썩들썩 하면서 이렇게 땀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센 불로 가열하시는 게 아니라 불을 줄여주세요. 불을 줄여서 약불 정도로 맞춰줍니다. 이렇게 하셔서 7분에서 8분 정도 이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밥 이제 익혀주면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저희는 야채를 썰어줄 거예요. 야채 같은 경우는 몇 cm로 썰어줄 거냐면 0.5cm 썰어서 준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쓰레기 그릇 준비하신 후에 안에 지저분한 거 정리하고요. 보시게 되면 하얀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 하얀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죠. 자, 그러면 얘도 옆에 살짝 정리를 하고요. 이렇게 썰어줄게요. 자, 0.5 정도로 썰어서 준비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얘도 마찬가지 0.5로 썰어서. 됐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반대쪽도 동일하게 몇 cm로 썰어요? 0.5 정도로 썰어서 준비를 합니다. 썰면서 밥이 되는 상태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금 밥이 타는지 안 타는지 알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당근 이제 썰어줄 거예요. 피망 다 썰었으니까. 자, 피망 다 썰고 나시면 당연히 무슨 작업 해야 돼요? 도마 한번 정리해주시고, 그러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당근 써는 걸로 또 할 거예요. 자, 그럼 당근 같은 경우는 약간 껍질이 있으면 껍질 한번 벗겨주시고, 너무 지저분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정리해주시고요. 얘도 0.5cm 정도로 주사위 모양으로 썰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썰어서 준비합니다. 이렇게 썰어서 됐죠. 그 다음에 정리해주시고 나머지 것도 이제 썰어서 준비를 할 거예요. 0.5 정도로 썰어주세요. 마찬가지 0.5. 얘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해서 0.5cm 길이로 썰었으면요. 다시 반대쪽도 0.5로 썰어줍니다. 자, 이렇게 썰어서 당근도 0.5cm 주사위 모양으로 썰었어요. 접시에다 이제 옮겨주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대파 손질을 해줄 거예요. 대파는 가운데 갈라서 준비하는데 이때 안쪽에 보시면 심지가 있을 거예요. 이 심지는 폐기를 해주세요. 심지 폐기해주시고 얘를 몇 cm로 썰어줄 거냐면요. 0.5 두께로 썰어줄게요. 이렇게 썰어서 준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얘도 반대쪽도 똑같이 0.5. 자, 일단 옆에서 이제 밥이 소리가 계속 나잖아요. 요 정도 소리가 나고 수분기가 나온다는 건 일단 안에 수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열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약불로 가열을 하고 있어요. 해서 대파도 손질했으면 얘도 옆에다가 옮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옮겨줬으면 그 다음 이제 뭐예요? 도마 한번 닦아서 정리하고요.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해요? 칼도 한번 닦아서 정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정리 끝났으면 이제 뭐 할 거냐면 계란 손질을 조금 해줄 거예요. 계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깨서 한번 풀어주시고 채 내린 후에 사용을 할 건데, 자, 계란은 이렇게 해서 깨줍니다. 그 다음에 계란 풀 때 여기다 약간의 소금을 넣어줄 거예요. 소금 넣어서 풀어줍니다. 소금 조금만 넣어주고요. 충분히 풀어주세요. 흰자 응어리는 부분이 충분히 풀어줄 수 있게. 응어리진 부분을 제대로 안 풀어주시면 얘가 채를 잘 안 내려가요. 또 선생님에 따라서 알끝만 제거하시고 그냥 풀어서 쓰는 선생님도 계세요. 저는 그냥 깔끔하게 내려줄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여분의 그릇 하나 준비하고요. 채 한번 내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채 한번 내려줍니다. 저는 지금 고온 채반을 조금 사용을 해서 내려가는데 약간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해서 충분히 내려갈 수 있게 해서 위를 가볍게 쳐주세요. 위에 아무리 해봤자 잘 안 내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탁탁탁 쳐주시게 되면 계란물은 내려가고 위에 남은 뭐만 남아요? 알끝만 남아요. 자, 이렇게 해서 채 다 걸렀어요. 자, 이렇게 해서 걸러서 준비하시고 나면 이제 볶을 준비는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지금 아직 밥이 조금 더 가열을 해야 되거든요. 전 가열한 후에 뜸 들이고 나서 밥을 이제 식혀줄 거예요. 저는 한 8분 정도, 7분에서 8분 정도 시간이 지났거든요. 중간에 따닥따닥 밥이 튀겨진 소리가 났어요. 그럼 가열 중지하시고 얘를 섞어줄 건데 이대로 뜸을 들이는 선생님도 계세요. 저는 섞어주고 난 다음에 뜸을 좀 들이는 편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섞어주세요. 섞어주게 되면 지금은 약간 수분이 있는 상태예요. 요거를 지금 볶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약간 보시면 속이 약간 덜 익은 상태예요. 이때 불은 켜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상태로 이제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뜸은 한 10분? 최대 10분이고 짧으면 5분 정도 뜸을 들여줍니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뚜껑을 열어서 한번 열기를 조금 날려주세요. 고르고 난 다음에 볶음밥을 하시면 훨씬 좋아요. 저는 이제 밥에 뜸이 다 들었어요. 그러면 뚜껑 열어주시고요. 이대로 밥 놔두시게 되면 밥이 너무 수분이 많아서 볶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접시 있죠? 접시에다 밥을 조금 옮겨놓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뜸이 다 들은 밥을요. 접시에 넓게 펼쳐가지고 누르지는 마세요. 누르면 여러분 힘들어져요. 자, 볶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최대한 쓸 수 있을 만큼 해서
걷어주시고, 요거는 물을 조금 담가주세요. 그러시고 나면 얘를 살살살 펼쳐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밥을 이제 식혀주시는 거예요. 식혀주시고 난 다음에 한 김 조금 날라갔다 그러면 그때 이제 밥을 볶아주는데, 식는 사이에 저희는 뭐 할 거예요? 스크램블을 이제 해줄 거예요. 자, 이제 볶음밥을 완성할 건데, 볶음밥 하기 전에 스크램블부터 먼저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이제 불 켜주세요. 불 켜주시고, 식용유는 많이는 두를 필요 없으세요. 한 작은술 또는 반 작은술 정도 가볍게만 해서 둘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스크램블을 해줄 건데, 이때 젓가락으로 해도 되고요, 주걱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불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계란을 넣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살살살 저어주는데, 이때 얘를요 너무 속까지 익히진 마시고요, 약간 살짝 덜 익었다 싶을 정도, 한 10% 정도 덜 익었다 싶을 정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란 익혀주세요. 그런 다음에 옆에다 빼서 준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크램블을 다 완성했으면 이제 밥을 볶아주시면 돼요. 밥을 볶을 때는 팬이 약간 지저분하니까 물로 한번 헹구셔도 되고요, 키친타올 이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젖은 행주로 가볍게 한 번만 닦아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닦아서 옆에다가 빼서 준비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볶아줄 거예요. 밥을 볶을 때는 스크램블 했을 때보다 기름량이 조금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큰술 정도 잡아줄게요. 한 큰술 정도 넣어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 거를 하나씩 해줄 거예요. 자, 불 켜주시고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 대파부터 먼저 넣어줄 건데, 이때 주의하실 건 뭐냐면요, 대파 같은 경우는 볶다 보면요 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타지 않게만 가볍게 볶아주세요. 대파를 볶아서 가볍게 향을 내줍니다. 살짝 대파 향이 은은하게 올라왔다라고 하시면 그 다음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당근이 있어요. 당근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해서 싹 볶아줍니다. 당근이 어느 정도 익을 수 있게 충분히 볶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당근을 충분히 볶습니다. 자, 볶고 났으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밥이 들어가요. 이때 밥 같은 경우는요, 간혹가다 주걱으로 누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아니라 얘를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납작납작하게 누르는 게 아니라 주걱 끝으로 가볍게 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데, 온도가 너무 낮다 그러면 살짝 불 켜주시고 볶아주세요. 일단 밥을 먼저 풀고 나머지 거에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밥이 어느 정도 풀렸다라고 하면 아까 제처럼 새우가 들어갑니다. 자, 충분히 불려주면서 밥을 볶아주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볶은 스크램블이 들어가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다시 한번 밥을 볶아주세요. 주걱으로 이렇게 누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끝으로 약간 찍어주듯이 이렇게 볶아줘요. 해서 어느 정도 섞였다라고 하면 이제 뭐가 들어가요? 마무리로 이렇게 피망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볶아주세요. 고루고루 밥이 터질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이거 볶다가 대파가 색깔이 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볶았어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간을 해줄 거예요. 한 반 작은술 정도의 소금을 골고루 뿌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흰후추가 들어가는 흰후추는 톡톡톡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마무리로 볶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볶아주시고 난 다음에 밥이 어느 정도 다 풀렸다 그러면 이제 밥 공기에 옮겨서 담아줄 거예요. 자, 이제 완성된 새우볶음밥을 담아줄게요. 저는 요 접시에 담아줄 건데, 담기 전에 얘는 밥공기에 담아서 한번 눌러서 담아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밥공기 준비를 하고요. 만약에 도마 위에 프라이팬을 올릴 거다 그러면 이렇게 밑에 젖은 행주 하나 받쳐주시고 올려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새우를 먼저 좀 몇 개 정도 바닥에 깔아주세요. 깔아준 후에 그 위에다가 이제 밥을 넣어줍니다. 밥을 넣어서 꾹꾹꾹 눌러주세요.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 계란을요, 약간 스크램블을 조금 빼서 위에다가 먼저 담는 분도 약간씩 계시긴 하거든요. 그거는 뭐 선택이니까. 이렇게 해서 꾹꾹꾹 눌러서 담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남는 거 없이 싹 담아서 꾹꾹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빈 공간 없이 이렇게 해서 눌러주신 후에 옆에 한번 살짝만 닦고요. 밥을 담을 거예요. 근데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모양이 안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만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완성 접시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서 놓은 상태에서 가운데 잡으시고 싹 뒤집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싹 빼주시게 되면 이렇게 새우볶음밥이 완성이 돼요. 보시면 저는 약간 높게 지금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있는 밥공기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거예요. 근데 대접은 조금 모양이 안 예뻐요. 그래서 밥공기에다 조금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무조건 새우가 위에 보일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 위에 새우가 보이면 담아낸 담은새가 조금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담아줄 거고요. 얘는 완성됐을 때 그
대파 부분이 너무 거뭇거뭇하게 색깔이 나면 안 돼요. 그 점 주의하시고, 그리고 시험장 가시면 간혹 가다가 소금 간은 안 빼먹으시는데 그 후추를 많이 안 뿌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 후추도 요구사항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흰 후추인지 검은 후추인지 확인을 해서 그거에 맞는 후추를 넣어주셔야지 실격 처리를 당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것만 유념하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